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죠? 섹터가 돌고 있습니다. 카카오 물리신 분 여기까지는 갑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증시 한번 또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처음에 좀 하락세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래도 또 하락을 했죠.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양시장 우상향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4%,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1%로 이제 양시장 마감하면서 좀 장 마감되는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3,867억 정도, 그 다음에 외인이 2,064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는 3,449억을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좀 기관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1654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40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좀 시장을 이끌었다. 오늘 좀 양시장의 성향이 많이 달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627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도 한번 보고 갈 텐데 오늘도 상한가가 많죠. 오늘도 상한가가 많은데 이 중에 딱 5개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 SI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전쟁에 자원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한가를 보여줬고,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을 했었죠. 양자 테마 이슈로 상승을 했었고, 이제 C랩 같은 경우에는 엔디비아 파트너 엘리트 레벨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변이 우려죠. 이건 이제 제약 그쪽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벨로크 같은 경우에는 미스토스 쇼크 이슈로 좀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이제 지금 요 며칠 계속 비슷하죠. 네. 이제 광전자 뭐 이쪽 이제 광테마가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약간은 좀 양자 테마라던가 그 다음에 뭐 아직도 전쟁 이슈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변이 관련된 좀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간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이제 좀 많은 주주분들이 물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카카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카카오가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많이 물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가 그럼 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냐? 우리가 또 혼날 건 혼나고 칭찬받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부터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 AI 기대가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주가를 못 내는 이유는 한마디로 실적은 좋아졌는데 시장이 좀 더 큰 성장과 확신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25년 카카오 매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26년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이 빨리 주가 부양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답답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대비 기대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플랫폼주를 볼 때 AI가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카카오는 AI 투자를 늘리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비용이 먼저 보이는 수익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좀 평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핵심 사업들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이제 나머지 폭발력이 부족하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톡비즈, 선물하기, 모빌리티, 페이는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25년 4분기 톡비즈 커머스 매출은 이제 2,534억으로 커머스 거래액 최초 3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이제 기차 매출도 전년 대비 30%가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주가를 크게 재평가할 스토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지만 시장이 이제 재평가를 할 만큼의 이제 초고성장 스토리로는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안정적이어도 약간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 오히려 되려 카카오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예전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25년 2분기 콘텐츠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7%를 감소했고 게임 매출도 약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카카오톡 기반은 버티는데 이제 콘텐츠와 신사업이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 주가 프리미엄을 원래는 붙여줘서 쭉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세 번째 문제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변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하죠. 일단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카톡 대규모 개편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사용하는데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를 꺼놨었어요. 처음에 꺼놨다가 어쩌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었는데 소식이라는 이제 좀 페이지가 생기면서 너무 불편했죠. 이제 뭐 몇 년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카톡 친구가 많지 않은데 몇 년 전에 막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 게 지금 뜨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과 카카오톡 개편과 서비스 변화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아직 덜 됐습니다. 신뢰가 저하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26년 주총에서도 카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 신뢰 저하에 대한 불만이 직접 나왔고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카나나 연구소 같은 AI 실험 공간으로 체류 시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즉 회사도 아직은 확실히 먹히는 변화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본업의 실적은 좋죠. 본업의 실적은 좋고 하지만 근데 왜 주가는 약하냐? 다음 성장 단계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현재 그 확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이제 AI 수익화의 불확실성도 너무나도 크다. 콘텐츠 둔화가 남아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이제 김범수 의장의 좀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 내용 이어서 가보면 이제 카카오의 3대 사업이죠. 카카오의 3대 사업. 카카오의 3대 사업을 한번 봐볼 건데 이제 일단 플랫폼, 이 카카오톡 기반이죠. 카카오톡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카카오톡 점유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총 인구의 97%가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이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심장이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카카오 모먼트가 있고 또 이모티콘, 선물하기 연결. 이제 그다음에 모든 사업에 트래픽 유입 창구를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카카오 사업 대부분이 무너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이제 좀 핵심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우리 왜 카카오톡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카카오톡 페이지라고 보면은 카카오톡 위에 광고가 아마 계속 뜨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채팅창 위에. 이 광고가 다 매출인 겁니다. 카카오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커머스 선물하기 중심이죠.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 안 써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머스는 현금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선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마진 구조가 좋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가 달달하다. 실제 돈 잘 버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고 경기 영향을 좀 덜 받죠. 기프티콘 소비는 꾸준하다 보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일 선물을 받으면 한 10개 중에 최소 8개 정도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받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친한 지인 뭐 혹은 부모님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래하시는 뭐 거래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좀 비즈니스 관계들은 이제 만나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한테 가장 이 주식쟁이한테 가장 중요한 이 현금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저는 8명 최소 10명 중에 8명한테는 아직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받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 친구의 생일이라던가 혹은 지인의 생일일 때는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아직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끊길 수가 없는 시장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생일이라는 게 뭐 지인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매달 최소 5명 이상은 계속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명씩 12개월을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 중개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카카오로 유입이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콘텐츠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카카오 웹툰,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제 성장성을 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툰 드라마 글로벌 확장을 좀 하고
IP 사업으로 2차 수익 구조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콘텐츠 친구가 이 플랫폼과 커머스 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약주가 먼저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제약바이오가 먼저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배달 막 이런 쪽이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순환매. 예를 들어서 A라는 섹터가 올라갑니다. A라는 섹터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타고 넘어올 수 있는 B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C 섹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순환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환이 된다 해서 순환매인 거예요. 순환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매 시장에서 이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가 A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격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했었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 했었죠. 그러면서 배달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배달, 뭐 제지, 뭐 포장 관련주,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은 순환매가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C가 뭐였냐? 집에 있으니까 뭐예요? OTT 보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야구를 보는데, 자, 어디 팬인지는 좀 공개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야구를 보는데, 야구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였지만 지금 현재 티빙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순환매 시장을 타는 게 중요하다.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순환매의 이 후보군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지 않나. 왜냐면 솔직히 이 플랫폼, 이 카카오톡과 그다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냥 패턴을 가진 그냥 꾸준한 종목 같은 거고, 그러니까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박지성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플랫폼과 커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축구로 따지면 박지성 같은 존재지만,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난 황희찬 같은 존재다. 이게 황희찬이 이제 EPL 가가지고 리그를 한번 잠깐 씹어 먹었던 게 있듯이, 이 콘텐츠는 약간 축구로 비유하면 황희찬 같은 느낌이고, 이 플랫폼과 커머스는 약간 박지성처럼 꾸준하게 잘해주는 느낌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카카오의 지배 구조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좀 카카오를 심층 있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지배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업별 주요 소속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컨텐츠, 이제 이게 좀 주인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카카오가 있겠죠. 가장 메인이니까. 네,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필요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카카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을 만듭니다. 우리 왜 친구들끼리 이제 저기 시내 나가갖고 술 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뭐라 그러죠? 카페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 카페가 바로 카카오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체를 하던 그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났고,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에 돈을 넣어서 송금을 해주는 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이 돼 있죠. 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 기술을 통한 같지만 다른 은행을 시작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한창 떴었던 게, 이 제 기억 속에는 원래 옛날에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만들 때 은행에 가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한창 이 코로나 때 이 주식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머리가 깨져가지고 사업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은행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은행에 만들러 갔는데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진짜 최소 3, 4개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류가.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 나오는. 물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막 2천, 3천짜리에 비해서는 작지만 카카오뱅크 이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 나와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카카오뱅크가 확실히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의 기술로 일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위한 기술 연구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 카카오티라고 많이 하죠. 대리, 택시. 이쪽이 카카오 모빌리티고, 또 뭐 있죠? 바로 카카오 맵입니다. 카카오 맵. 우리가
이제 어디 네이버나 혹은 그 다음에 티맵, 그 다음 카카오맵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점유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분이 꽤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친구한테 맛집을 보냈을 때 그 맛집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 그 링크를 그대로 누르면 카카오 맵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동성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나다. 그러니까 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나도 높은 게 카카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플랫폼은 이제 좀 대표적인 시장이 대표적인 이제 소속 회사가 이 네 개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IT 결합을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구축 콘텐츠가 있죠. 자, 여기에 일단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독보적 IP 밸류 체인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상장해 있죠, 현재. 일상을 게임에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그 우리가 아는 그 SM 맞습니다. 네. 이제 SM 우리가 아는 그 SM 맞고요. 이제 뭐 K-팝 등의 미래를 설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이 지배 구조를 정말 지금 이거는 간략화, 이거는 카카오에서 실제로 서류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 카카오 지배 구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카카오에서 만든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이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카오가 이제 특징들을 좀 보면은 예전에 뭐 지그재그 때도 그랬고 카카오가 인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 카카오가 거의 문어발, 그러니까 진짜 야마하급인 것 같아요. 뭐 야마하도 아실 거예요. 뭐 처음에 이제 뭐 바이올린을 만들고 뭐 피아노를 만들고 했던 회사가 지금은 뭐 야마하 오토바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야마하가 대표적인 이 세계적인 문어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가 이 국내에 한정해서만큼은 정말 야마하급의 좀 문어발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기업, 투자 및 신사업, 이제 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 카카오 벤처스 같은 이제 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래로 기술을 앞당기는 창업자, 뭐 아무래도 투자사겠죠. 창투사 느낌일 겁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카카오 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창투사로 예상이 됩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선순환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조금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카카오가 SM을 포함해서 예전에 지그재그 때도 그랬고 인수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로 묶기 위해서 아예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자회사를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카카오의 사업 상세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플랫폼, 이제 뭐 카카오 그룹은 플랫폼과 기술을 통해 이용자 및 파트너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 핀테크, 모빌리티, 이커머스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카카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이제 개발과 더불어 카카오 그룹은 AI 시대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영어를 안 읽는 게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얘기들이라서 제가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자, 네, 콘텐츠.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요 내용 있잖아요. 요 지배구조에 대한 요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를 붙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콘텐츠, 뭐 카카오 그룹은 K 콘텐츠 IP 기술과 기술의 시너지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음원 및 음원 제작과 유통, 그다음 영상 제작, 웹툰, 웹소설 콘텐츠, 게임 개발 등에 걸쳐 K 콘텐츠와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계열 회사는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K 콘텐츠의 글로벌 확대 사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일단 계속해서 웹툰이나 이제는 좀 음원, 그다음 음반 제작 같은 이제 저작권 수입 같은 것도 노리고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유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쭉쭉쭉 보면은 이제 투자 및 신사업, 카카오 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뉴 이니셔티브로 정의하는 신규 사업에 직접 진출하거나 선도적 기술이나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내용이 여기 딱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수를 하고 지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문어발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어발 사업을 아예 이제는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우리가 돈 줄 테니 너네가 해봐. 추후에 투자할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진출한 이후로도 지속적인 사후 타당성 분석 및 경영 전략 재평가를 진행하고 카카오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만들어 온 건데 카카오의 재물을 조금 빠르게 분석을 해보면 23년 매출액 6조 7,987억, 근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조 8,167억, 순이익률 마이너스 24%, 23년에. 자, 그 다음 24년 매출액 7조 8,640억, 당기순이익 1,619억, 순이익률 마이너스 2.06%, 적자죠. 2년 연속 적자. 자, 그 다음 25년 매출액 8조 991억, 당기순이익 5,180억, 순이익률 6.4%로 흑자 전환. 25년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25년이 지금 카카오가 이 상장한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카오의 25년 매출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막 뭐 실적이 어떻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지금 현재 저평가입니다.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평가다. 그리고 이 각 나라별 대표 메신저를 살펴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97% 한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 뭐 중국은 위챗, 그다음 뭐 미국이나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뭐 유럽도 왓츠앱 쓰죠. 그다음 이제 뭐 인도, 브라질, 멕시코도 왓츠앱, 그다음 이제 러시아, 중동 일부만 이제 텔레그램. 우리나라도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은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우리랑 비슷해요. 잘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현지화로 거의 독점돼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랑 비슷해요. 베트남이 잘로. 그러니까 이게 국내 내수 시장만큼은 카카오가 정말 강력하게 잡아 놓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냐? 일단 뭐 카카오 앱 저는 목표 주가를 한 64,000원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함을 보이고 있고, 저는 또 다시 한번 또 매집세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또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봐보면, 자, 여기 보이시던 것 같이 약간 외국인이 조금 그래도 다시 담고 있죠. 오늘은 좀 강한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매집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오늘 던진 거는 살짝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던진 거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8일부터 매집을 했다고 쳤을 때 뭐 그렇게 큰 수익권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이 세력들한테 그렇게 큰 수익권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매도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작은 패턴을 굴리기 위해서 수익 실현을 창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우고 이제 바닥권에 그려줬고, 근데 그 바닥이 이번에 뚫렸죠. 바닥이 뚫렸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1차로 바닥권에 다시 한번 이때 당시 이 상승세에 있는 곳이 약간 다시 한번 바닥권이 되면서 바닥을 한 번 더 지켜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박스권을 한번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오히려 PER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원래 306배였다가
이게 54배까지 줄었다는 거는 이제는 정말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던 게 이 기업의 기대치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너무 충분하다. 그다음에 자본도 늘었고 당기 순이익과 이제 영업이익도 제가 말했듯이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던 해에서 이 적자 폭이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이거를 이제 딛고 일어서서 흑자폭까지 늘어났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제가 볼 때는 이 목표 주가가 그래도 64,000원대까지는 정말 러프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4,000원 선 이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 한동안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그래서 64,000원 선까지는 한번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막 뭐 단타 혹은 뭐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카카오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지 저항 구간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오늘의 이제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쯤에서 매집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집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응 전략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면서 내일 또 좋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